안녕하세요. 그날 오후 서울의 한 법정은 엄청난 투쟁의 현장이었습니다. 임신 7개월의 한 아내 이선우가 경찰에게 누명을 쓴 남편을 변호하며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마침내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실현되었습니다. 이는 용기, 사랑, 그리고 권력의 오만함이 무너지는 실화입니다. 법정 앞에 뜨거운 시선. 그날 오후 서울의 자결하는 하늘 아래 법원 청사 앞마당은 인파로 가득했습니다. 기자들은 카메라 위치를 잡느라 분주했고 보안 요원들은 이리저리 오갔으며 방청객들은 복도를 메웠습니다. 그 혼잡 속에서 많은 이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는 한 젊은 여인이 등장했습니다. 그녀는 이선우 26세로 여러 학연과 종교 모임에서 존경받는 강연자였습니다. 발목까지 내려오는 검은색 긴 원피스와 단정하고 깨끗한 흰색 두건 히잡 형태로 온몸을 감싼 선우의 모습은 수수했지만 범상치 않은 위엄을 풍겼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아름답고 침착했습니다. 먼지 한 톨 묻지 않은 듯 깨끗한 피부를 가졌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그녀의 불룩한 배였습니다. 임신 7개월 차에 접어든 몸이었지만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꼿꼿이 서서 건물 안으로 단호하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마치 임신의 부담이 그녀의 투지를 막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그녀를 본 모든 이들은 즉시 깨달았습니다. 이 여인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현재 언론에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는 피고인의 아내였습니다. 그녀의 남편 김민주는 종교 교사이자 컴퓨터 수리 기술자였는데 경찰 나동현에게 마약을 소지하고 복용했다는 누명을 썼습니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서간치 않은 점이 많았습니다. 영장 없는 체포, 미스터리하게 발견된 증거물, 그리고 사건 무마를 위한 뇌물 요구를 민준이 거절한 것까지. 그날 선우는 피고인의 아내로서뿐만 아니라 대중 앞에서 진실을 밝히려는 핵심 증인으로 왔습니다. 불평등한 법 집행기관에 맞서는 그녀의 용기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했습니다. 그녀가 법정에 출두하겠다고 발표한 첫날부터 그녀의 존재는 불의에 대한 저항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특히 그녀가 임신 중이며 시스템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여성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선우의 걸음걸이에는 그 어떤 다약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규칙적인 호흡과 침착한 얼굴로 길을 비켜주는 방청객들을 지나 걸어갔습니다. 일부는 그녀의 굳은 의지에 감탄하며 속삭였고 다른 이들은 휴대폰을 들어 사진을 찍었습니다. 기자들은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이댔지만 선우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언론의 주목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누명을 쓴 남편을 변호하고 가족의 명예를 짓밟은 거짓말을 침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침묵 속에는 불꽃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고요함 속에는 곧 법정을 뒤흔들 파도가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법정에서 울지 않을 것입니다. 자비를 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아는 증인으로서 말할 것이며 진실을 바로 세우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법정 내부의 대결, 주법정 안, 방청석은 이미 만석이었습니다. 판사는 높은 의자에 앉아 있었고 보안 요원들이 방의 구석구석을 철저히 경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선우의 이름이 호명되자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좁은 통로를 따라 증인석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분위기는 갑자기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참석자들은 이것이 단순한 증언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재판의 방향을 결정짓고 어쩌면 여론까지 바꿀 결정적인 순간이 될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서 있는 것은 단순한 강연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뱃속의 아기까지 둘을 데리고 국가 공권력이 누명에 맞서 싸울 용기를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날카롭고 확신에 찬 눈빛은 판사마저도 경건하게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이선우가 출석했고 그녀의 존재는 모든 것을 바꿀 큰 충격의 시작이었습니다. 법정 오른쪽에는 위험 때문이 아니라 몸집과 오만한 표정 때문에 눈에 띄는 인물이 앉아 있었습니다. 나동현 37세 경찰 제복이 꽉 끼는 뚱뚱한 몸매를 가진 경찰이었습니다. 그의 불룩한 배는 터질 듯 단추 사이로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에어컨이 켜져 있었음에도 그의 관자놀이는 땀으로 젖어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감추기 힘든 오만함이 역력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불안정했고 위협적인 인상을 풍겼습니다. 그는 다리를 넓게 벌리고 팔짱을 낀 채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법정 전체가 자신의 통제 아래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동현은 검찰 측 증인일 뿐만 아니라 민준을 마약 소지 혐의로 체포한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범죄를 성공적으로 적발한 공무원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대중에게서 감지되기 시작한 역겨운 냄새가 있었습니다. 나동현의 이름은 법 집행기관대에서 오랫동안 교활한 경찰로 알려져 왔습니다. 똑똑해서가 아니라 법망을 잘 피하고 사건을 조작하는 데 능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변호사들이 법원 복도에서 피의자가 합의금을 내지 않으려 할 때 그가 증거를 조작하는 것에 대해 속삭였습니다. 민준의 사건에서 대중은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왜 야간에 정식 영장 없이 체포가 이루어졌는가? 왜 나동현 본인만이 유일한 증인인가? 그리고 왜 마약 증거물이 아직 사용하지도 않은 아기 옷장 깊숙한 곳과 같이 부자연스러운 장소에서 발견되었는가? 이러한 의혹은 나동현이 종종 자신의 주머니에서 증거물을 꺼내 일반 시민을 범죄자로 몰아세운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더욱 강해졌습니다. 일부 탐사보도 기자들은 그의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한 자료를 수집했지만 모든 파일은 내부적으로 사라졌습니다. 그의 얼굴은 언론에 종종 단속 경찰관으로 나왔지만 법조계 기자들 사이에서 나동현은 방치되어 거대해진 소규모 부패의 상징이었습니다. 민준의 사건은 그의 오만함이 절정에 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이전 사건들처럼 피해자가 조용히 돈을 내고 끝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는 이선우라는 존재를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똑똑할 뿐만 아니라 바위처럼 단단한 배짱을 가진 아내였습니다. 그날 법정에 선우가 나타나자 나동현은 초조해졌습니다. 그는 오만한 태도로 감추려 했지만 자신의 증언이 철저히 검증될 것이며 이번에는 그의 모든 거짓말에 대중의 날카로운 시선이 꽂힐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동현은 너무 오랫동안 가짜 권력 속에서 살았기에 법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뒤편 방청석에 앉은 기자들과 법률 전문가들의 웅성거림 속에서 나동현의 이름이 계속해서 언급되었습니다. 일부는 급히 수첩에 메모를 했고 낡은 손수건으로 관자놀이를 닦는 뚱뚱한 남자의 불안한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하지만 증언을 위해 호명되자 나동현은 가슴을 펴고 억지스러운 비웃음을 지으며 일어섰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그날 오후 그동안 제복과 계급 아래 숨겨왔던 모든 것이 드러나기 시작할 것이라는 것을 판사 앞에서, 대중 앞에서, 그리고 자신을 이름 부르고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임신 7개월의 젊은 여성 앞에서. 그날 나동현은 경찰로서의 위대함 때문이 아니라 곧 법정 한가운데서 폭발할 거짓말의 역겨운 냄새 때문에 모든 관심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진실을 향한 침착한 목소리. 재판이 공식적으로 시작되고 판사의 망치가 3번 내려쳐지자 분위기는 갑자기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이선우의 이름이 불리자 모든 시선이 증인석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일어섰고 좁은 통로를 따라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임신 7개월의 몸이었지만 그녀의 걸음은 굳건했고 그녀의 확신은 꺾이지 않을 듯했습니다. 그녀는 증인석에 도착하여 성경 또는 맹세의 의미를 담은 물건 위에 손을 얹고 단 하나의 거짓도 없이 진실만을 말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방청객들의 숨막히는 소리 외에는 법정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는데 그들은 이 증언을 할 여인이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선우는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방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모든 문장은 논리적이었고 모든 단어는 신중하게 선택되었지만 단호했습니다. 선우는 단지 남편을 위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누명과 공권력 남용의 모든 피해자들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선우는 그날 밤 경찰 몇 명이 영장 없이 그들의 집 문을 두드렸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나동현이 더러운 신발을 신은 채 곧바로 거실로 들어와 모두에게 엎드리라고 명령하고 마치 이미 준비해둔 무언가를 찾는 것처럼 집안을 뒤집어 놓았던 것을 또렷이 기억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 시간에 저녁에 마실 물을 끓이고 있었고 남편 민주는 집 뒤편에서 인터넷선을 고치고 있었다고 명확하게 언급했습니다. 통장이나 이웃의 증인도 없었고 공식적인 기록도 없었습니다. 오직 나동현과 그의 부하 2명만이 비난과 거친 태도를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아직 사용하지도 않은 처사이의 옷장에서 작은 비닐봉지가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 옷장은 항상 잠겨 있었고 오직 선우만이 열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옷장은 이미 열려 있었고 그 비닐봉지는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그 사실을 평온한 목소리로 전했지만 그 날카로운 눈빛은 방 끝에 있는 나동현의 부패함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선우는 가장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체포 며칠 후 나동현이 그녀의 어머니 집으로 찾아와 합의를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가족이 5천만 원을 지불하면 민준의 사건을 간소화하고 더 이상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법률 세계에 정통하고 올바른 삶의 원칙을 가지고 있던 선우는 그 제안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범죄자로 낙인 찍히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판사와 모든 방청객 앞에서 선우는 그 대화의 시간과 장소를 포함하여 모든 세부 사항을 상세히 전달했습니다. 몇몇 방청객은 한숨을 쉬었고 일부는 수첩에 급히 메모를 했으며 다른 이들은 이제 불편해 보이기 시작한 나동현을 노려보았습니다. 선우는 근거 없이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나동현에게 맹세 아래 자신의 말을 반박해보라고 도전했고 필요하다면 추가 증인을 데려올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녀는 그날의 용기가 가족의 운명을 결정할 것임을 알았습니다. 선우의 증언은 법정을 뒤흔들었습니다. 판사는 심각하게 메모를 했고 평소보다 더 오래 선우를 응시하기 위해 얼굴을 들기도 했습니다. 한편 검사는 그들의 전략을 다시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에 나동현은 점점 더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는 펜을 만지작거렸고 증인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선우는 체념한 희생자가 아니라 품위 있는 저항자로서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만삭의 몸이었지만 그녀는 약한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변명하지 않았고 자비를 구하지 않았으며 동정을 구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가 제시한 것은 오직 깔끔하게 정리되어 용기 있게 전달된 진실뿐이었습니다. 그녀가 증언을 마쳤을 때 법정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아무도 감히 박수를 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긴장감은 모든 사람이 방금 들은 것이 재판 전체의 방향을 뒤집을 수 있는 증언임을 깨달았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임신한 여성의 목소리가 국가 공권력이 거짓말 장벽을 뚫을 수 있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되었습니다. 오만함의 폭발. 원래 평온했던 법정은 선우의 입에서 단어들이 나올수록 점차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내뱉는 모든 진술은 법 집행기관이라는 이름 뒤에 오랫동안 숨겨져 왔던 부패의 층을 하나하나 벗겨냈습니다. 뒤편 방청석에 앉아있던 기자들은 고개를 숙이고 날카롭고 용감한 임용구들을 급히 메모하며 기록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이미 소셜미디어를 통해 실시간 방송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한편 나동현의 행보에 오랫동안 의심을 품어왔던 법률 활동가들은 서로 시선을 교환하며 그들의 의혹이 단순한 추측이 아님을 확인하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우의 모든 문장은 마치 정의의 탁자 위로 망치를 내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협박과 합의금 요구가 있었던 시간, 장소, 이름, 심지어 방의 위치까지 체계적으로 증명하며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방청객들은 얼어붙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분노를 참으며 무릎 위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검찰 측 증인석에 앉아있던 나동현이 통제력을 잃기 시작하면서 급격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높은 목소리로 끼어들었고 심지어 선우가 정치적인 관심을 끌려고 하는 여성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 거친 발언은 방청객들 사이에서 불편한 속삭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판사도 나동현에게 조용히 하고 증인이 진술을 마칠 시간을 주도록 3번이나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나동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선우의 임신을 대중의 동정심을 얻기 위한 전술이라고 비난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계속했고 심지어 나약한 여자가 이런 법정에 오면 안 된다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발언은 많은 청중이 그를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던지게 만들었습니다. 깃편의 변호사 몇 명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같은 공무원이 정의를 구하려는 임산부에게 그런 잔인한 말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판사는 점점 더 심각한 표정으로 이상한 점들을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펜은 속기록에 끊임없이 기록되었습니다. 선우가 법적으로 모든 기소를 무효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언급했을 때 판사는 눈썹을 치켜떴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나동현이 폭발적인 감정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는 선우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그녀를 거짓말쟁이라고 불렀고 심지어 공격하려는 듯 증인 쪽으로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법정 경위들이 즉시 나서서 그를 저지했습니다. 그러나 분위기는 이미 격렬해졌습니다. 판사는 다시 망치를 두드렸는데 이번에는 더 세게 쳤습니다. 그는 나동현에게 한 번 더 방해하면
법정에서 퇴장시키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속에서 선우는 침착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두려움의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한 다음 더욱 힘찬 목소리로 진술을 재개했습니다. 그녀는 굴복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녀의 침착함은 점점 더 당황하는 나동현에게 도덕적 일격이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의 재판은 심리전의 전장으로 변했습니다. 한쪽에는 냉정하게 증언하는 임산부 여성이, 다른 한쪽에는 분노로 거짓을 지키려는 국가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기자들은 끊임없이 기록했고 일부는 벌써 선우, 증거 조작 폭로, 경찰 증인 방해, 판사 경로, 임산부 강연자, 무자비한 경찰에 맞서다와 같은 헤드라인을 쓰고 있었습니다. 법률 활동가들은 국가경찰위원회에 보고할 자료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민준을 유죄로 만들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로 여겨졌던 이 재판은 대중이 누가 거짓말을 하고 누가 진실을 위해 싸우는지를 목격하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동현이 더 소리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그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반면 확고한 목소리로 계속 말하는 선우는 대중의 공감과 확신을 얻었습니다. 진실이 확실히 그녀 편에 서 있다는 것을. 법정 폭력과 남편의 분노, 법정 분위기는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처음부터 불안해 보였던 나동현은 이제 정말로 통제력을 잃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어졌고 땀이 쏟아졌으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마치 더 이상 숨을 곳을 모르는 궁지에 몰린 사람 같았습니다. 선우의 모든 문장은 그가 굳게 쌓아 올린 거짓말의 벽을 강타하는 치명적인 일격과 같았습니다. 그는 반박하고 소리치고 끼어들려고 노력했지만 그의 어떤 주장도 선우가 전달하는 진실을 침묵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서 폭발하는 압박감 속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동현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빠르고 거칠었으며 얼굴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그는 여전히 증인석에 앉아있는 선우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단지 꾸짖거나 손가락질만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일어난 일은 그보다 훨씬 더 야만적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잔인한 동작으로 나동현은 오른손을 들어 올려 선우의 얼굴을 전력으로 후려쳤습니다. 작다 하는 소리가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선우의 머리는 옆으로 젖혀졌고 몸은 증인석에서 법정의 대리석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터지고 피가 즉시 솟구쳐 나왔습니다. 깨끗한 흰 두건을 적시면서 정의의 주먹다. 상황은 갑자기 혼란에 빠졌습니다. 몇몇 방청객은 비명을 질렀고 한 기자는 카메라를 떨어뜨렸으며 법률 활동가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대비해야 할 뻔한 요원들은 뒤늦게 반응했습니다. 선우가 이미 바닥에 쓰러져 부풀어 오른 배를 감싸쥐고 고통스러워할 때만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나동현을 향해 날카롭게 응시했습니다. 눈물은 없었습니다. 단지 자신을 보호해야 할 법 앞에서 짐승처럼 다루어진 여인의 깊은 분노만이 있었습니다. 구타한 나동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가슴을 펴고 감히 자신을 막으려는 모든 사람에게 도전하듯 서 있었습니다. 거짓말하는 여자는 이렇게 당해도 싸다 그는 포효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은 즉시 방청석의 분노에 찬 외침으로 맞받아쳐졌습니다. 당장 체포해, 파면시켜, 한 활동가가 소리쳤습니다. 여기는 법정이지 범죄자가 날뛰는 곳이 아니야. 다른 사람이 덧붙였습니다. 판사는 곧바로 망치를 여러 번 두드렸습니다. 그의 눈은 분노로 크게 뜨였습니다. 그는 법정 경위들에게 즉시 나동현을 구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마지못해 앞으로 나섰고 나동현의 팔을 잡고 의자로 끌어내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너무 늦었습니다. 선우는 신성하다고 여겨지는 법정에서 폭력의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터진 입술, 그녀의 두건에 묻은 피는 국가 공무원의 도덕적, 정신적 타락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나동현이 강제로 앉혀지는 동안에도 법정은 여전히 소란스러웠습니다. 몇몇 방청객들은 휴대폰으로 사건을 녹화하여 이 잔인한 사건을 소셜미디어에 실시간으로 퍼뜨렸습니다. 선우를 위한 정의 해시태그가 디지털 플랫폼에서 급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법률 활동가들은 즉시 민준의 변호인단에게 추가 지원을 제안하기 위해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선우 자신의 반응이었습니다. 얼굴에 피가 흐르고 몸이 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보험을 거부하고
천천히 일어나 다시 증인석에 앉으려 애썼습니다. 그녀는 침묵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증언을 마치기를 원했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떨렸지만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가 여전히 들려왔습니다. 이 재판을 계속하세요.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방을 다시 정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매우 고통스럽고 분노로 가득 찬 순간에 대중은 쓰러질 것이라 생각했던 여성이 그 누구보다 더 강하게 서 있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참석자들은 나동현이 마지막 선을 넘었으며 진실에 의해 파괴될 시간이 시작되었음을 알았습니다. 남편의 반격, 나동현의 선우에 대한 잔인한 폭행으로 법정은 분노로 가득 찼지만 이 격정은 순식간에 민준의 가슴에 억눌려 있던 감정의 폭발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수갑이 채워진 채 피고인석에 앉아 엄중한 감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아내, 그들의 아이를 임신한 순결한 여성이 대중 앞에서 구타당하는 것을 보는 남편으로서의 고통은 그의 모든 인내심의 한계를 불태웠습니다. 그의 눈은 커졌고 얼굴은 붉어졌습니다. 그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자리에서 뛰어올랐습니다. 강철 수갑에 묶인 손은 그의 움직임을 막지 못했습니다. 가족의 명예를 위해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된 남자의 본능이었습니다. 온 힘을 다하고 복수심으로 가득 찬 날카로운 눈빛으로 민주는 주저없이 발사된 화살처럼 나동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선우를 때린 후 오만하게 서 있던 나동현은 수갑이 채워지고 자신이 모욕했던 남자가 그토록 엄청난 힘으로 반격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분노와 정의로 가득 찬 일격의 민주는 그의 팔꿈치를 나동현의 얼굴에 끔찍한 정확성으로 내리꽂았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격분한 남편의 강철 팔꿈치에 나동현의 코뼈가 으스러졌을 때 나동현의 코에서 피가 즉시 솟구쳐 나왔고 그의 갈색 제복과 법정의 대리석 바닥을 더럽혔습니다. 그의 뚱뚱한 몸은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배신당한 사랑과 정의감에서 나온 충격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는 쿵 하는 무거운 소리를 내며 단단한 바닥에 쓰러졌고 권력을 잃은 짐승처럼 신음하며 몸을 뒤틀었습니다. 나동현의 비명은 단지 부러진 코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누구도 건드리지 못했던 그의 오만함이 대중 앞에서 산산조각 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경비원들이 마침내 반응했습니다. 그들은 빠르게 움직여 일부는 민준을 다시 피고인석으로 밀어 넣었고 두 사람을 떼어놓으려 했습니다. 몇몇 선임 경찰관들은 여전히 바닥에서 신음하는 나동현을 제지하고 피를 흘리는 코에 천을 대주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이미 폭발했습니다. 목격자들의 기억에서 그 영웅적이고 극적인 순간을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명예가 짓밟히는 것을 용납하지 않은 평범한 남자의 용기에 대한 역사의 증언이 되었습니다. 이전 사건으로 여전히 충격에 빠져있던 기자들은 다시 카메라를 켰습니다. 플래시가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즉시 폭발했습니다. 민준이 나동현을 때리는 영상이 퍼져나갔고 대중은 환호했습니다. 선우를 위한 민준의 주먹 해시태그가 바로 최고 순위에 올랐고 수천 개의 댓글이 인터넷을 도배했습니다. 이게 진짜 남편이다. 정의를 위한 주먹, 제복 입은 악당이 당했다. 이 혼란 속에서 잠시 쓰러졌던 선우는 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다시 앉았습니다. 그녀의 입술에서는 여전히 피가 흘렀지만 그녀의 눈은 남편을 향한 깊은 감동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을 나누지 않았지만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상처와 피 속에서 그들의 사랑은 가장 강력한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나동현은 치료를 위해 방 밖으로 실려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육체적인 상처 이상으로 자신의 자존심이 산산조각 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공무원이 아니라 약자를 억압하기 위해 권력을 이용하다가 진실이 반격했을 때 무너져 내린 패배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채 앉아있는 민주는 이제 더 이상 피고인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중의 눈에, 국민의 눈에, 그리고 정의 그 자체의 눈에 민주는 그날의 영웅이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아내, 태어나지 않은 아이, 그리고 더 이상 짓밟혀서는 안 될 진실을 위해 싸운 남자였습니다. 최후의 증거와 정의의 선언, 이전의 소란스럽고 감정적인 법정은 갑자기 침묵으로 변했습니다. 평화로워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혼란, 충격, 그리고 새로운 깨달음 속에서 침묵했기 때문입니다. 높은 의자에 앉아있는 판사는 당황해 보였습니다. 그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망치를 여러 번 두드렸습니다. 법정은 질서를 유지하라.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분노 때문이 아니라 그가 지켜야 할 법이
내부의 공무원에게 짓밟히는 것을 스스로 목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판사의 눈은 이제 바닥에 쓰러졌던 나동현을 향했습니다. 피를 흘리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우를 향했습니다. 여전히 터진 입술을 닦으며 약하게 기대어 앉아있는 더 이상 의심은 없었습니다. 사실이 말했고 행동이 누가 신뢰받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중립적이었지만 검찰 측에 약간 기울어졌던 판사는 이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신성시했던 공식 보고서에 더 이상 의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편 법정 분위기는 감정의 바다로 변했습니다. 많은 눈이 선우를 안쓰럽게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수동적인 연민이 아니라 깊은 존경심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단순한 증인이나 피고인의 아내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용기의 상징이었습니다. 임신 7개월의 여성이 대중 앞에서 뺨을 맞았지만 굳건히 다시 앉아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문장은 참석한 모든 사람의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반면에 한때 단호한 법 집행관으로 알려졌던 나동현은 이제 시스템 부패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비난은 방청객뿐만 아니라 법정에 있는 언론에서도 터져나왔습니다. 일부 기자들은 더 이상 개인적인 논평을 자제하지 않고 나동현을 날카로운 눈빛으로 비웃으며 수첩에 계속 바르게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오늘 단지 재판을 취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위한 투쟁의 전환점을 목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역 및 전국 언론의 카메라는 끊임없이 작동했습니다. 당의 구석구석이 기록되었습니다. 몇몇 기자들은 상처 입었지만 여전히 굳건한 선우의 얼굴과 수갑이 채워져 있지만 영웅처럼 꼿꼿이 앉아있는 민준의 모습을 직접 촬영했습니다. 몇 분 만에 사건의 영상은 소셜미디어에 널리 퍼졌습니다. 민준의 나동현을 향한 반격 영상은 즉시 바이럴이 되었고 대중은 분노했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청의 공식 계정은 댓글로 넘쳐났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철저한 조사, 나동현의 파면 및 투옥, 그리고 경찰 기관이 더 이상 그와 같은 부패한 공무원을 은폐하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선우르리 한정희, 가족의 영웅 김민준, 나동현은 법의 심판을과 같은 해시태그가 타임라인을 지배했습니다. 심지어 공인, 활동가, 종교 지도자들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들은 선우와 민준뿐만 아니라 그동안 가짜 보고서와 조작된 증거로 침묵당했던 모든 서민을 위해 정의를 요구했습니다. 점점 커지는 여론의 압력 속에서 판사는 그날 자신의 결정이 역사에 기록될 것임을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그는 선우를 오랫동안 응시한 다음 여전히 수갑이 채워진 채 침착하게 앉아있는 민준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방 밖으로 실려나가는 나동현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명의 배석 판사와 잠시 논의한 후 그는 확고한 목소리로 10분간의 휴정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으로 보아 이미 결정은 내려진 듯했습니다. 그날 드러난 것은 단지 한 경찰관의 거짓말이 아니라 오랫동안 은밀하게 억압해온 시스템의 부패였습니다. 그리고 그 부패의 잔해 속에서 오히려 두 명의 비범한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압력에 굴복하지 않은 아내와 수갑이 채워졌음에도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두려워하지 않은 남편. 결국 정의는 성문법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일 때조차도 불의에 맞서 싸우려는 용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CCTV 폭로와 무너진 오만함. 나동현이 선우에게 폭력을 가한 충격적인 여파가 법정을 채우기도 전에 민준의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침착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작은 USB 드라이브 하나를 들어 올리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저희는 오늘 아침 익명의 시민으로부터 받은 추가 증거를 제출합니다. 이 증거는 이 사건의 모든 핵심을 설명할 것입니다. 법정은 다시 침묵했습니다. 판사는 변호사를 바라보더니 법정 내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 녹화물을 재생하도록 서기에게 지시했습니다. 모든 시선은 이제 판사 옆에 서 있는 큰 화면에 고정되었습니다. 잠시 후 민준의 집에서 촬영된 CCTV 녹화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은 다소 흐릿했지만 뚱뚱한 몸매의 특징을 가진 한 경찰관이 그날 밤 급습 중에 선우와 민준의 침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충분히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동현이었습니다. 영상에서 나동현은 옷장을 확인하고 옷이 걸려 있는 작은 문을 열더니 재빨리 그리고 조용히 제복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는 작은 흰색 가루가 든 투명 비닐봉지를 아무도 보지 못하게 옷더미 속에 슬쩍 집어넣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이전에 여러 번 해본 것처럼 매우 숙련되어 있었습니다.
녹화물에는 소리가 없었지만 그 영상만으로도 그동안 민준에게 씌워진 혐의에 대한 대중의 모든 신뢰를 산산조각 내기에 충분했습니다. 법정 분위기는 즉시 바뀌었습니다. 몇몇 방청객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막았습니다. 기자들은 잠시 멈췄다가 다투어 메모하고 화면을 촬영했습니다. 법률 활동가들은 즉시 일어서서 화면을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이건 증거 조작이야. 함정수사야. 이건 범죄야. 녹화물을 본 판사조차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이전에 기록하던 펜을 천천히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영상은 2번 재생되었습니다. 영상의 매 순간은 법이라는 이름 위에 서 있던 기관의 신뢰도에 대한 연이은 타격과 같았습니다. 더 이상 부정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민준 체포의 근거가 된 증거물은 발견된 것이 아니라 나동현 자신의 손에 의해 놓인 것이었습니다. 그 범죄는 단순한 윤리 위반이 아니라 국가 공무원에 의한 심각한 증거 조작이라는 형사 범죄였습니다. 민준의 변호사는 이 CCTV가 원래는 이웃 동네에서 발생한 도난 사건 때문에 민준이 집의 보안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설치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장 장치가 손상되어 녹화물이 잠시 사라졌었지만 밤새 한 기술자에 의해 복구되었습니다. 그 기술자는 이미 법정에 출석하여 영상이 조작되지 않은 원본임을 맹세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형식적인 변론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억압받으려 했던 진실을 봉인하는 최후의 무기였습니다. 여전히 방구석에 앉아있던 나동현은 이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잿빛이었습니다. 코 아래의 피는 완전히 마르지 않았지만 이제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민준에게 맞은 피해자로 비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범죄적인 증거 조작자였습니다. 처음에 나동현을 경호하던 보안 요원들은 더 이상 연루되고 싶지 않은 듯 그에게서 멀어졌습니다. 검사들조차 고개를 숙이고 판사와의 눈맞춤을 피했습니다. 한편 법정 왼쪽에 앉아있던 선우는 눈에 눈물이 고인 채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울고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안도감이 비쳤습니다. 투쟁과 상처를 통해 진실을 증명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안도감이었습니다. 그 법정 안에서 법과 대중 앞에서 모두가 거짓말이 밝아졌고 정의가 마침내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죄 석방과 권력의 몰락들, CCTV 녹화 증거가 상영되고 영상의 진위를 뒷받침할 추가 증인이 출석한 후 법정 분위기는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도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더 이상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방청객, 기자, 활동가, 심지어 공무원들까지 모두 한 가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의의 망치가 내려쳐지기를. 단호한 얼굴을 한 중년의 재판장은 방금 상영된 시각적 증거에 비해 이제는 무의미해 보이는 서류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는 선우를 바라보았고 여전히 수갑이 채워진 채 앉아있는 민준을 보았고 마침내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나동현을 응시했습니다. 다른 2명의 배석 판사들과 짧은 논의를 거친 후 판사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더니 망치를 들어 올리고 방을 뒤흔드는 큰 소리로 내려쳤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김민준이 모든 기소에 대해 무죄임을 선언한다. 모든 혐의는 철회되며 그는 오늘부로 완전히 석방된다. 법정은 즉시 환호와 감동의 외침으로 폭발했습니다. 긴장감으로 가득했던 분위기는 터져나오는 감정의 바다로 변했습니다. 선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2 손은 여전히 멍든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눈가에서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약해서가 아니라 그녀의 모든 투쟁이 헛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민준의 변호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고 군중을 진정시키기 위해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일부 기자들은 울었고 법률 활동가들은 뒤에서 서로를 껴안았으며 대중은 선우와 민준의 이름을 존경심으로 외쳤습니다. 그러나 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다시 망치를 들어 올렸는데 이번에는 훨씬 더 심각한 얼굴이었습니다. 검찰 측 증인 나동현에 관하여 CCTV 녹화 증거, 기술자의 증언, 그리고 법정 내에서 증인 이선우에게 가한 폭력 행위를 고려하여 재판부는 나동현이 권한 남용, 증거 조작, 위증, 그리고 증인에 대한 폭행을 저질렀음을 합법적이고 확신 있게 인정한다. 법정은 다시 정적으로 변했습니다. 모든 시선은 이제 생기없는 조각상처럼 말없이 앉아있는 나동현에게 쏠렸습니다. 나동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그의 주먹은 쥐어져 있었지만 그의 몸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형량을 계속 읽어 내려갔을 때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나동현에게 경찰직 파면 12년 징역형, 그리고 권한 남용 및 갈취 행위와 관련된 모든 자산 몰수를 포함하는 최대 형량을 선고한다. 그 순간 대한민국 경찰 내부 감찰팀 소속 2명의 경찰관이 법정에 들어와 나동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제복에 붙어있던 계급장과 표지가 대중과 언론 카메라 앞에서 하나씩 제거되었습니다. 그 순간은 오만함의 종말을 상징했습니다. 그동안 법 위에 있다고 느꼈던 부패한 공무원이 이제 마침내 잘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억압했던 국민 앞에서 굴욕을 당했습니다. 그동안 침묵당했던 정의가 마침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른 한편 여전히 수갑이 채워져 있던 민주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변호사가 다가와 법정 직원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수갑이 풀렸습니다. 민주는 잠시 손목을 주무르더니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는 선우에게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아내의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우리 이겼어, 선우야. 우리는 미치지 않았어. 우리는 틀리지 않았어. 선우는 남편의 눈을 올려다보았고 터진 입술에서 마침내 첫 번째 진정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그것은 약함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투쟁이 헛되지 않았다는 깊은 안도감에서 비롯된 미소였습니다. 방청객들은 일어서서 긴 박수를 보냈습니다. 법적인 승리뿐만 아니라 사랑과 용기로 권력에 맞선 두 평범한 사람의 힘에 대한 경이였습니다. 한편 나동현은 방 밖으로 실려나갔습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상처보다 더 큰 것은 그의 산산조각 난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공무원으로 서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약자를 짓밟기 위해 권력을 사용하다가 진실에 맞서 넘어지고 무너진 패배자였습니다. 여전히 수갑이 풀린 채 앉아있는 민주는 이제 더 이상 피고인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중의 눈에, 국민의 눈에, 그리고 정의 그 자체의 눈에 민주는 그날의 영웅이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아내, 태어나지 않은 아이, 그리고 더 이상 짓밟혀서는 안 될 진실을 위해 싸운 남자였습니다. 승리의 발걸음. 이들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그 발자국 하나하나가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법정 출구로 이어지는 긴 복도에서 선우는 민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억누를 수 없는 감격 때문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멍들었고 입술에서는 마른 피가 여전히 흰 두건에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 뒤에는 부드러운 미소가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만족감에서 나온 미소가 아니라 안도감에서 태어난 미소였습니다. 그날 그녀와 남편은 부패한 법의 함정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진실이 서민들에 의해서도 승리할 수 있음을 세상에 입증했습니다. 다른 한편 민주는 고개를 꼿꼿이 들고 걸었습니다. 손목의 수갑은 풀렸지만 지난 몇 달 동안 짊어졌던 짐이 여전히 가슴에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피고인으로 불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그는 자유로운 남자, 남편, 아버지, 그리고 가족의 영웅이었습니다. 법정 방청객들은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단순한 환희 때문이 아니라 선우와 민준에게 보내는 깊은 존경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심지어 눈물을 흘렸습니다. 뒷줄에 앉아있던 한 중년 여성은 천천히 앞으로 나와 선우를 진심으로 안아주었습니다. 대단한 여성이야, 아가씨. 하나님은 인내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신단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방 구석에서 기자들은 여전히 사진을 찍었고 그 승리의 발걸음을 녹화했습니다. 이전에 단순한 관찰자였던 법률 활동가들은 이제 그들의 옆에 서서 보호와 지원을 제안했습니다. 아무도 처음에는 형식적인 절차로 여겨졌던 재판이 부패한 기관에 맞서는 서민들의 저항의 순간으로 변하리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임산부의 자궁 속에서 제복을 입은 오만함을 무너뜨릴 용기가 태어났고 수갑이 채워진 남편의 손에서 나라 전체를 각성시킬 주먹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법원 청사의 주 출입구를 통과했을 때 서울의 하늘은 여전히 뜨겁고 밝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햇빛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어둠에서 벗어난 그들을 환영하는 것 같았습니다. 건물 밖에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승리 소식을 들은 수십 명의 시민과 지지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길가에 서서 선우와 민준에게 길을 내주었습니다. 일부는 선우를 응원합니다. 부패 경찰을 체포하라. 법은 권력자의 것이 아니다라고 적힌 포스터를 들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차량의 경적 소리는 자발적인 지지의 표현처럼 들렸습니다. 한 청년은 길모퉁이에서 투쟁가를 불렀고 분위기를 더욱 감동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국내외 TV 카메라는 이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이 이야기가 단순한 지역 뉴스가 아니라 진실과 거짓, 국민과 타락한 권력 간의 영원한 투쟁을 반영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선우는 이제 침착해진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고 말없이 그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치유해야 할 상처, 회복해야 할 명성, 그리고 더 정의로운 세상에서 태어나야 할 아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들이 굳게 잡은 한 가지는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권력 때문이 아니라 인맥 때문이 아니라 모두가 침묵할 때 최전선에 설 용기 때문에 이겼습니다. 선우의 눈물은 마침내 흘러내렸습니다. 슬픔 때문이 아니라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그들의 피와 땀, 눈물이 오늘날 더러운 땅 위에서도 깨끗한 법이 설 수 있다는 증거가 되었을 것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수백 쌍의 존경하는 눈 앞에서 선우와 민주는 희생자로서가 아니라